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DK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회장단이 선관위에 선거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자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결코 권한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 이사회 의결은 성원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창원 이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가 미암협회 아시안지부와 함께 오늘 KCS 미니헬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북동부 지역의 기록적 폭설과 한파로 사망자가 70명에 달하는 동토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찾아 지금 소렌토와 함께 떠나십시오.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올 휠 드라이브, 안락한 실내 공간과 최첨단 안전 사양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정을 책임집니다. 올뉴 기아 소렌토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The perfect getaway vehicle. 지금 월 249불로 소렌토 LX를 리스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했더니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에센스 1위 후. 내 피부에 아름다운 1위 후 비첩 자생 에센스. 이 프로그램은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포브스지가 3년 연속 미국 내 최고은행 중 하나로 선정한 BBCM뱅크 제공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회장단이 선관위에 선거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자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결코 권한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주장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오류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2조의 그 단일 후보, 완전히 한 사람이 등록을 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이번 경우에는 복수 등록을 했습니다. 복수 등록을 해서 공탁금도 내고 또 기호 추첨까지 가는 과정까지 갔고, 결국 한 명이 탈락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 민승기 후보만 남았는데, 그런 경우에 회칙이라든가 세칙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중간에 복수로 입후보해서 한 분이 박탈당했다든가 한 분이 기권했다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 우리가 거기에 해당을 해야죠. 그러나 여기 분명히 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못을 박았어요. 올해는 단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승열 위원장은 전직 회장단이 주장하는 회칙 제72조 단일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일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뉴욕 한인회 회칙과 선관위 운영 규정, 시행세칙 그 어느 부분에도 복수 후보자가 정식 등록을 마치고 난 후 자격 박탈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영규정 제62조 1항과 2항에 따라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과연 복수 후보가 입후보 등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자격 박탈이 되거나 또는 사퇴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인의 회칙이나 선관위 운영 규정이나 시행세칙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 규정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뭐 총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그 자체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민승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고발한 김민선 전 후보 측의 신고를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내용은 민승기 후보 측에서 한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전용해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며 전직 회장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이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임시이사의 의결은 성원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창원 이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직 회장단은 이날 한인회칙 제25조 이사회 의결정 족수 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당시 임시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이사 24명과 위임이사 10명으로 성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직 회장단이 한인회 사무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이사회비 납부자는 23명에 불과해 이사회 성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창원 이사장은 회칙 제25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탄핵과 같은 특정한 안건을 제외하고 30명 이상 이사회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합법적인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33대 이사회 마지막 이사회는 22명이 출석을 하고 11명이 정확하게 11명이 위임을 해서 토탈 33명이 출석을 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눈이 많이 오고 참 출석하기 힘든데 참석을 해서 이 34대 회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유도용 간사인데 이분은 간사로서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사 아닌 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전혀 해칙에 의해서 위배대한 사실도 없고 해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사회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이사장은 이사 명단과 이사회비 납부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가 미 암협회 아시안 지부와 함께 오늘 KCS 미니 헬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비형 간염 검진이 간 건강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이날 행사에선 비형 간염 검진, 당뇨 검진과 상담, 혈압 측정, 메디케이트 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한인 택시기사들의 기초 건강관리로 시작되었지만 택시기사 이외에도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들은 본인이 간염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실 기회가 점점 적거든요. 검진 대회를 통해서 B형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2차 진료, 그다음에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보건국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체들,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미국 암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오늘 검진을 통해 B형 간염 양성 결과가 나온 한인들에게 후속 치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CS 보건부는 무보험 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트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북동부 지역의 기록적 폭설과 한파로 사망자가 70여 명에 달하는 등 동토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미국은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폭설과 강풍이 동남부와 남부, 중부 지역까지 확대돼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을 제외한 절반 이상이 겨울나라로 변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북동부 지역은 적설량과 기온면에서 사상 최악의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도 위스콘신주에서 알라베마주까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혹한으로 보스턴은 10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해 예년보다 33인치나 더 많은 눈이 내렸으며 5.7인치만 더 내리면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오데오 인근 대형 호수들도 꽁꽁 얼어붙어 그레이트 레이크는 85% 이상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빌 브레튼 뉴욕시 경국장이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레튼 시경국장은 오늘 아침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연방의회가 정치적 게임을 그만둬야 한다고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브레튼 국장은 미국은 지금 실존하는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인질 참수 등의 위협에서 국토안보부가 미국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면에서는 1등이라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브레튼 국장은 정치권은 이민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며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테러리즘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담보로 한 정치적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을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 법안이 26일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하원은 이날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별도의 드림 법안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81표, 반대 4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었으나 매년 하원을 통과하고도 번번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좌절됐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뉴욕주는 연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 약 8천 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가정부가 도둑으로 물려 고용주에게 납치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3일 금요일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가정집에서 이 집 주인인 32세 부부가 가정부가 $8,000어치의 현금과 보석을 훔쳐갔다며 납치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집주인 부부는 가정부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총각칼로 위협하는가 하면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가해 가정부의 온몸이 멍투성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정부는 집주인과 제3의 인물이 현금 등을 훔쳐가면서 자신을 폭행했고 집주인이 내일까지 돈을 안 돌려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주인 부부는 이 가정부를 폭행한 뒤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 돈을 찾는다며 집을 뒤지려 했고 온몸에 피멍이 든 상처를 보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집주인은 납치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남편은 보석금 없이 구금되고 부인은 $5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자동차론 대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자동차 딜러들이 진행한 JP모건 오토론을 분석한 결과 인종별로 대출 이자율이 상이해 인종차별적 관행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JP모건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자동차 딜러 14,500개를 통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오토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신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과 흑인 등 소수 인종들의 오토론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 이슈 해결 능력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라는 답변은 36%에 그친 반면 공화당이라는 답변이 50%에 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조금 더 자유분방하면서 급진적일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는 다른 것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온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 모든 계층에 관용적이고 열려있는 정당도 민주당이라는 응답자가 59%에 달한 반면 공화당은 3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공화당이 잘한다는 응답이 51%,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더 낫다는 응답이 48%로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질문은 애국심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어서 이를 이슈 해결 능력에 대한 공화당 지지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 교직원 중 17명이 연봉 $100만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 일간지가 럿거스 대학 교직원 2만 5천 명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연봉이 $5만 채 미치지 못했으나 17명은 $100만 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저임금 교직원은 비교수직 직원으로 즉 시간 강사, 대체 강사 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종신보장을 받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12만 집계됐으며 이 중 의대 교수 겸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로버트 히어리는 $310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달러를 받은 교직원 17명 중 14명이 의대 교수 겸 의사로 드러났으며 이 대학 총장은 65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여름 관광지 롱아일랜드주 프리포트가 미국에서 가장 멋진 20개 타운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마타도어 네트워크는 롱아일랜드 프리포트가 미국에서 7번째로 멋진 도시라며 낭만적인 바와 레스토랑, 낚시 배틀이 즐비한 프리포트는 2억 달러를 투입해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의 에즈버리 파크 일대도 전국에서 17번째로 멋진 타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이며 콜로라도주의 프리스코, 캘리포니아주의 라구아니 비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말 TKC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9시 20분 TKC 초대석에서는 제33차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심은석 준비위원장과 윤병남 자문위원장 모시고 4월 9일에 열릴 학술대회 후원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9시 20분 비즈니스 탐방에서는 자동차 구입의 모든 것 레이카티나를 찾아가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주말 드라마 떴다 패밀리 방송 시간에는 SBS 설편성 변경으로 썸남 썸녀가 방송됩니다. TKC의 알찬 프로그램들과 함께 편안하고 풍성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